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그린내.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의 미래형 직업재활 시설이다. 이곳은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춰 장애인 50여 명이 화장지, 타월, 쇼핑백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일을 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건강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화이팅.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 교육과 일자리는 같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취업률은 약 30%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 그리고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 박마루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의원이 됐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립과 조례 재개정에 힘쓰는 보건복지위원회 박마루 부위원장을 만나보자. 지난 11월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마루 의원은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하게 준비하는 등 방만하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생이모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생이모작 센터, 이 부분을 3년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에 제가 이제 1년 2개월 됐죠. 작년에 인생이모작 센터에 관련된 감사절 한번 올라온 게 없어요, 제대로. 이런 엉망이 된 걸 인정하시고 이 정도로 엉망이 된 부분들을 관리 제대로 안 하면서 50플러스 재단 만들어가지고 잘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처럼 그는 서울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 서울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걸 통해서 행정감사에서 우리 장애인과 또 복지에 관련돼서 많이 좀 지적도 해봤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 논리 싸움이 아니고 어떤 숫자의 어떤 데이터상으로 실질적으로 입증도 해봤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큰 틀에서 복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틀의 복지를 보면 그 안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된 박마루 의원. 하지만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사회에 나와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 권익, 복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2014년 9대 서울시의원에 도전해 당선했다. 그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우리가 집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간상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근데 제도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다수가 또 이게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더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도 알 겸, 그리고 내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조례 하나가 서울시 이제 1000만 시민이니까 이런 우리 장애인뿐만 포함해서 이런 조례가 생활 정치로 접근되는 거 아닐까. 거기에 이제 예산이 또 방영되면 결국 서비스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제도권을 접근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현장의 어떤 욕구가 많지만 이거를 제도권에서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걸 공부하고 싶었고 실제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게 됐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평생교육 지원의 서울시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 150여 명이 모여 조례 초안을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마루 의원도 주요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달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제 발표하시면서 하셨던 우리 총장님 말씀 중에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부분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박 의원은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주관했다. 예방과 치료와 사례가를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이 건강하고 또 자살률도 낮추고 행복한 그는 서울 시민 30%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각 구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와 인식 부족 등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마루 의원은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 재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8일 생명사랑 밤길 걷기 행사가 열렸다. 이는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살 예방 캠페인.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자살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치유 프로그램이다. 우리 박마루 서울시의회 의원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마루 의원은 서울 시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열심히 정책 입안과 조례 재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처럼 박마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으로 각종 행사와 토론에 바쁘게 다니고 있다. 오늘은 제8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 행사에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로 참여해 축사는 물론 축가를 불렀다.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1만 6천 명. 그는 치매 예방과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어머니 아버지 늘 건강하세요. 대한민국의 여성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크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복지TV 부사장이자 MC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여성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크 콘서트의 MC를 맡았다. 채널분들도 심심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장애 여성에 대한 이야기, 장애 여성에 대한 일자리 부분을 함께 공유할 거고요. 장애인과 노인과 임산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함께 취약계층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취업률은 46.3%인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은 22.8%에 불과하다. 월 평균 임금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많다. 자리에 몫을 하는 여성 장애인들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교육 부족, 결혼, 육아 부담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2호는 장애인 직무상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이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체적,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인. 박마루 의원은 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1995년 개교한 강서구에 있는 서울 등명중학교. 박마루 의원은 수시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멘토 강의를 하고 있다. 오늘은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찾았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
그는 장애를 극복하고 방송인이자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의원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들려줬다. 발가락이야. 발가락이 양쪽 합해가지고 4개, 4개에서 8개예요. 이 발가락으로 모든 걸 다 해요. 학생들은 그의 진솔한 얘기에 순수한 눈망울을 집중했다. 이래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도 내가 스스로가 쑥스러워. 근데 그걸 반복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웅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아, 나를 사랑하는 게 왜냐면 나의 존재가 우리 엄마가 고생하면서 그는 장애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나는 박마루를 사랑한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지금의 순수한 눈망울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위 분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주면서 함께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특히 우리 친구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이게 없다면 앞으로 계속 리콜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을 막 수혈할 수 있는 리콜. 화이팅! 꿈이 이루어질 거야.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그는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비장애인들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많은 의견들이 오히려 장애인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오늘은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약 50여 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다. 이들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과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복지 전달 체계가 일방향적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박마루 의원은 이처럼 장애인 복지단체 관계자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복지 전달 체계가 현실성과 효율성을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케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합병증들이 이제 많으세요. 고령화된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복지는 사실 건강 플러스 일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박 의원은 현실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는다. 이곳은 시립 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소가 너무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이동 수단은 하루 평균 300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좁고 낙후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다. 너무 좁아서 위험하죠. 그는 직접 장애인 복지관 이용객들을 만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얘기를 나눴다.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재활, 심리치료, 스포츠, 문화여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저도 저 장애인 당사자로서 또 직접적인 체험을 또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책임감도 느껴지게 됐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성일중학교. 서울시 교육청은 성일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박마루 의원은 성일중학교 직업훈련센터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발달장애인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지역 주민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었지만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결국 공사 중단 사태까지 불러와 이를 보다 못한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다. 언제 계약을 했고 공사 관계했고 그리고 공사 완료가 언제고 요걸 점차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 역시 어릴 때 평등하게 교육받았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직업도 가지고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공교육청에서 4차까지 왔다 이거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으로 공문이 가서 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박마루 의원님하고 어찌됐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비례 장애인 의원님이 확실히 늘 고민하는 게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들도 의원님들 많이 의지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쪽 일은 의원님들이 다 해주시고 있으니 매번 감사하죠. 뭘 더 말해요. 한두 건이 아닌데 매번 감사합니다, 의원님. 서울시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50%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중증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과 시설 장비가 없기 때문. 우리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심전도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워서 잴 수 있는 그 체성분 기계도 같이 심전도 찍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체성분 검사도 할 수 있도록. 그는 장기적으로 장애인들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다. 그는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입안과 조례 제개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꾸준히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건 건강에 대한 평등권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이 연구소는 지난해 연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박마루 의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후원의 밤 사회를 맡았다. 아침 햇살이 나를 깨울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너. 나 처음 널 만난 후로 내 생활이 변했지. 마음이 어렵던 시절, 음악은 박마루 의원에게 구원이었다. 이처럼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은 심리적 안정은 물론 꿈을 키우는 희망이 되고 있다. 그는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가지며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의원님은 연예인이기도 하고 작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을 볼 때마다 저희들은 참 상당히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깔끔하시고 멋진 이런 이미지를 장애인 인식 개선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희들은 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